소셜 게임이라 하면은 요즘에 제가 이제 카카오톡을 필두로 해서 많이 뜨고 있는 모바일 게임들, 뭐 애니팡도 있고 여러 가지 게임들 이런 걸 말하는데요. AWS 플러스 소셜 게임은 대박이다 하면은 제가 뭔가 이제 뭐 AWS랑 이제 소셜 게임이랑 만나면은 무조건 약간 대박을 칠 것 같다. 약간 그런 뉘앙스로 제목을 지었는데 다들 이렇게 센스 있게 지으시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그렇진 않더라고요. 저만 좀 뭔가 도발적인 제목을 좀 지었는데 제가 사실 AWS랑 이제 소셜 게임을 사용하면 무조건 대박 난다 그런 얘기를 사실 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소셜 게임에 AWS를 사용하면 시너지 효과로 인해서 대박을 냈을 때 그 서비스를 잘 운영할 수 있다, 잘 운영해 나갈 확률이 높을 수 있다라는 걸 말씀해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제목을 지었던 것입니다. 네. 저희 회사에서는 작년에 이제 카카오톡 게임 센터가 처음 오픈할 때 내가 그린 기린 그림 포 카카오라는 약간 간단한 게임 앱을 오픈을 했었는데요. 그 AWS 클라우드를 사용해서 짧은 시간 안에 확장성 있는 서비스를 런칭한 얘기를 좀 오늘 좀 해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단 아마존 웹 서비스 다 여기 오신 분들 혹시 AWS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혹시 손 한번 들어줄 수 있나요? 한 분 계시는구나. 혹시 사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 혹시 계신가요? 사용을 고려하고 계신 분? 네, 그렇군요. 이제 아마존 웹 서비스를 간단히 좀 제가 소개하는 것도 좀 웃기지만 간단히 소개하면 2006년에 아마존이라는 그 전자상거래 업체가 시작한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그런 웹 서비스 형태로 이제 PC를 그러니까 서버를 이제 자유롭게 임대해서 그러니까 시간당 얼마만큼을 이제 이 기업에 지불해서 IT 인프라를 이제 빌릴 수 있는 그런 제도인데요. 제도는 아니고 이제 서비스죠. 예. 몇 분 안에 이제 서비스를 수백 개, 이제 수천 개 서버를 즉시 이제 가동해서 빠르게 이제 작은 회사들도 빠르게 서버를 띄웠다, 빠르게 내렸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잘 활용을 해서 비즈니스에 이제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요즘에. 이제 소셜 게임이라 하면은 이제 아시다시피 뭐 여기 있는 게임들 뭐 다 한 번씩 제가 게임도 넣었는데 마지막에 애니팡 같은 거 이제 다 해보셨잖아요, 그쵸? 타이니팜 같은 것도 이제 많이 해보셨고 이제 기린 그림도 이제 저희가 작년에 런칭했는데 꽤 많은 유저분들이 알아주셔서 일단 넣어봤고요. 잠시.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제목이 AWS 플러스 소셜 게임은 대박이다 했을 때 이제 대박이다. 이제 AWS는 설명드렸고 소셜 게임도 설명드렸으니까 이제 대박을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좀 아침부터 좀 이런 좀 유치한 비유가 좀 그렇지만은 혹시 대박집 하면은 뭐가 떠오르시나요? 이렇게 큰 가게 이제 사람들이 뭐 그 빈틈없이 자리를 많이 메고 있는 그래서 이제 또 사람이 나가면 또 이제 이 음식을 먹으러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또 이제 많은 이제 이 가게 운영하시는 분들 많은 매출을 낼 수 있는 약간 이런 곳을 이제 대박집이라고 보통 하죠. 혹은 이제 많이 떠오르실 겁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집 앞에 있는 모든 집도 모든 이제 음식점도 다 이제 대박집은 아니잖아요. 그렇고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음식점도 다 대박집이 아닙니다. 이제 대박집을 대박집으로 만들어주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제가 좀 4가지를 이제 뽑아봤습니다. 좀 억지로 뽑은 거라서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예, 일단 대박집의 조건을 제가 봤는데 일단 맛이 좋아야 한다. 예, 그쵸. 일단 음식점이 맛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다시 찾아올 때 이제 그러니까 이 음식점이 뭐 맛있다, 맛없다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얘기하고 다닐 거잖아요. 근데 이제 맛있어야지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마케팅도 해줄 것이고 그래야 되는데 맛이 없으면은 이제 음식점은 이 대박집으로서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는 이제 음식점에 이제 오는 사람들은 하루 종일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좀 기다리다가 너무 오래 걸린다 그럼 딴 집 가자. 대체제가 있으니까 대체제를 찾아서 이제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리고 월세 임금 등의 이제 부가적인 지출이 적어야 된다. 약간 그러니까 뼈 빠지게 돈 다 벌어놨더니 빌딩 주인이 가져간다. 그럼 이제 모두의 마블의 이제 랜드마크 건설 같은 그런 느낌이라서 좀 이제 적당한 이제 뭐 임금이라든가 이제 월세라든가 그런 게 이제 돼야지 가게가 운영이 되겠죠. 그 직원이 친절해야 된다. 뭐 메뉴판 대충 던져주고 막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이제 대박집 조건 아침부터 얘기하고 보니까 뭔가 KGC에서 강연하는 게 아니라 무슨 창업 컨설팅에 나온 그런 느낌인데 제가 생각했을 때 대박 게임도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이제 모두의 마블 같은 게임 완전 대박 났죠. 뭐 제가 만든 건 아니지만 일단 사진을 넣어봤는데 일단 맛이 좋아야 한다는 걸 봤을 때 일단 게임이 재밌어야지 일단 기본적으로 대박 게임이 될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재미없는 게임을 대박 게임으로 만들진 않잖아요, 사람들이. 그리고 이제 로테이션이 빨라야 된다. 유저들은 원활한 서버에서 게임을 플레이하길 원하지 맨날 렉 있고 점검 있고 그런 서버에서 게임을 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인내심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이거 내가 좋아하는 게임이니까 좀만 참아야지 하다가 나중에는 개발자 나와 하면서 이제 분노하면서 앱을 삭제하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뭐 첫 게임을 런칭을 했어요. 되게 열심히 노력해서 벤처로 이제 첫 게임을 런칭했어요. 근데 뭐 캐시 아이템을 이제 100개 팔았어. 괜찮아. 근데 서버비도 안 나와.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요. 합당한 유지비를 이제 게임이 사용을 해야지 이제 어떤 매출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겠죠. 그 네 번째는 직원 신설한다. 이거는 저희 이제 개발자들이랑 약간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일단 게임 운영은 이제 게임 운영팀이 잘해야 된다. 약간 그런 얘기를 먼저 드립니다. 제가 이제 대박집과 대박 게임을 얘기한 이유는 2번이랑 3번을 좀 강조하고 싶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좀 되게 유치한 비유였는데 일단은 저희 이제 AWS라 하면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라는 거 다 아시잖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유저들은 이제 원활한 서버에서 게임을 즐겨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합당한 유지비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해답이 뭘까 했을 때 AWS가 그 해답을 주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좀 자세히 지금 이게 되게 나머지는 1번이나 4번은 이제 다른 쪽에서 잘하면 되는 거고 2번과 3번에서 입장에서 저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유저들이 원활한 서버에서 이제 플레이해야 된다. 좀 한번 생각을 해보죠. 그러니까 소셜 게임의 출시 후 트래픽은 아무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카카오톡 게임 센터가 나왔을 때 그렇게 카카오톡 게임 센터가 잘 될 거라고 누구도 이제 조금 예측을 할 수 있겠지만은 그 정도로 그 집에 계신 그 게임을 안 하시던 부모님께서 게임을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즐길 줄 솔직히 생각 못 했겠죠. 예. 그쵸. 애니팡이 좀 그 얘기고요. 일단, 제가 좀 아침이라 좀 많이 떨리네요. 자고 일어난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게임이 처음 출시됐을 때 잘 됐어요. 근데, 죄송합니다. 잠시만. 예. 근데 이제, 지금 말이 꼬이는데, 소셜 연동한 게임을 출시했어요. 근데 그 게임이 잘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IDC에서 이제 비싼 장비랑 로드 밸런싱 장비를 임대해가지고 사용한다는 거, 어떤 그런 리스크를 혹시 지고 싶은 생각 있으신가요? 그런 리스크를 지면서 이제 사업을 시작한다는 건 약간 요즘 같은 시대에 좀 힘들죠. 게임이 이제 한두 개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카카오톡 게임만 해도 이제 일주일에 한 두세 개씩 나오는 판인데, 게다가 그걸 관리한 SE 인력도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런 SE 인력도 이제 많은 대용량 서버를 관리할수록 쉽게 구할 수 있지 않을 거고요. 카카오톡 게임 센터 작년에 오픈했죠. 많은 이제 변화가 있었는데, 소셜 게임은 이제 출시 직후가 바로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서버 이미 하드웨어부터 검증이 이제 돼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버가 만약에 출시했는데 뭐 하드가 뻥났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는 절대 있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단 아마존 서비스가 진짜 통계자를 보니까 2012년에 서버 전 세계 서버 그러니까 런칭 대수가 50만 대라고 하더라고요. 이 50만 대는 결코 진짜 작은 횟수가 아니잖아요. 그만큼 이제 운영 능력이 이제 아마존이 있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진짜 만약 출시 후에 진짜 서버가 뻐근난다. 그러면 이제 다 지켜보고 있는 상황에서 열심히 서버를 이제 다시 복구시켜야 하는 개발자의 쓸쓸한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합당한 유지비를 사용해야 한다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게임이 이제 처음 출시할 때 잘 됐어요. 이제 카카오톡 버프 파일도 받았고 이제 잘 운영된다. 근데 패치를 잘못했거나 그런 경우 좀 그렇구나. 일단 게임이 이제 약간 일시적으로 유행 타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동접이 영 좋지 않은 곳으로 떨어졌어요. 그때 만약 IDC에서 서버 계약을 했다. 근데 아직 11개월이나 남았다. 그러면 이제부터 죽 써서 남주는 즉 서버비를 갚는 무한한 RPG를 혼자서 해야 될 거고요. 이제 만약에 게임이 잘 돼요. 대박 조짐이에요. 근데 아주 좋은 케이스죠. 이제 IDC는 이제
클라우드가 아니기 때문에 서버 넣는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일단은 SE도 더 뽑아야 될 거고, 그에 따른 이제 서버 운영자나 이런 사람들도 더 인력이 많아야 될 것인데, 이제 서버는 편의점에서 아이스크림 사듯이 이제 사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서버 장비 조달이나 그런 로드 밸런싱 장비를 구하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는 제가 이제 방금까지는 대박 게임, 그러니까 AWS 플러스 소셜 게임은 대박이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거든요. 이제부터는 저희 그 작년에 진행한 그 카카오톡 게임 내가 그린 기린 그린 포카카오 프로젝트에 대해서 제가 진행한 바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저는 되게 매우 일반적인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고요. 일단 서버 개발은 이제 이 프로젝트, 작년에 프로젝트를 하면서 처음 이제 접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내가 그린 기린 그린 포카카오 서버와 클라이언트를 개발했고요. 당시 개발 인원이 회사에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클라이언트 0.5명, 서버 0.5명에서 다 혼자 개발하게 됐고요. 당시 이제 사실 주요 프로젝트가 아니어서 이제 저 혼자 이제 하고 다른 분들이 이제 다른 뭐 러닝 게임이나 RPG 개발 이제 하시고 그랬거든요. 예. 작년 프로젝트와 함께 처음으로 AWS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저희는 이제 서버 호스팅이나 웹 호스팅에서 게임을 런칭해서 운영했었고 그거에 이제 부족함이 없었어요. 잘 쓰고 있었는데 소셜이라는 이제 요소가 더해진다고 봤을 때 그 트래픽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AWS를 처음 사용하기 시작했는데 결과는 일단 대만족이었습니다. 네, 이랬고요. 내가 그린 기린 그린 포카카오라는 게임을 좀 간단히 좀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카카오톡 소셜 기반으로 친구들에게 이제 그림 문제를 내고 그 친구가 내 그림을 보고 정답을 맞추는 형식의 이제 간단한 퀴즈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카카오톡 게임 센터 처음 런칭했을 때 같이 출시가 됐고요. 누적 가입자 수는 800만 명이고 작년 한때 열풍일 때 동시 접속자는 최대 20만 명, 최대 하루 DAU는 130만 명 정도 됩니다. 재치 있는 그림들이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왜 웹호스팅이나 서버 호스팅 잘 쓰던 거 냅두고 갑자기 생뚱맞게 AWS 클라우드로 갔냐라고 봤을 때 일단 게임 개발 기간이 3개월. 일단 사장님이 와서 개발실에 와서 얘기하시길 야, 너 혼자 3개월 안에 만들어 이랬습니다. 그래서 좀 원래 되게 동안이었는데 많이 늙었거든요, 그때.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아무튼, 저는 이제 게임 클라이언트나 서버만 이제 집중해야 되는데, 서버의 하드웨어까지 제가 신경 쓸 정도의 이제 시간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클라우드가 이제 필요하다고 느꼈고요. 그 유저가 많을 것으로 아마 예상되는 카카오톡 플랫폼에서 그 일정 대수의 서버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IDC에 계약을 해서 사용하는 거는 회사 규모상 저희 회사는 이제 벤처 회사라 작은 회사인데 회사 규모상 이제 무리였고 그걸 이제 어떻게 감당할 거고 어떻게 관리할 거에 대해서도 대책이 없었어요. 그래서 클라우드가 필요하게 되었고요. 예,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회사 내에서 이제 서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하는 인력이 없었기 때문에 서버 호스팅을 하는 건 결국 사용 선고나 다름이 없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클라우드 많죠. 뭐 외국에는 렉스페이스 클라우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제 AWS 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예, 보시다시피 클라우드 2, 유클라우드, T클라우드, 카페24 엄청 많죠. 일단은 클라우드 저도 이제 한번 여러 개 보긴 봤었거든요. 일단은 그 중에 AWS 고른 건데 일단 AWS를 고르기 전에 제가 조건을 몇 개 따졌어요. 일단은 매니지먼트 콘솔이 이제 편리하고 웹 콘솔로 이제 서버를 띄우고 내리고 일단 로드 밸런싱 설정하고 끄고 이런 것들이 되게 편리하고 클라우드 사용 노하우 이제 구글에 이제 자료가 풍부해야지 개발하다가 좀 막히면 또 물어보고 그래서 좀 빨리 개발할 수 있고 이미 다양한 기업이 사용을 해서 안정성이 일단 보장돼 있고 그러니까 서버가 막 죽거나 막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없는 걸 이제 조건을 삼았죠. 그 24시간 이제 저희는 SE가 없었기 때문에 SE를 이제 모실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SE를 3개월 안에 딱 구할 수 없는 게임도 3개월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SE도 빨리 구해가지고 해야 된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24시간 안에 전문 엔지니어들의 서포트를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해서 했거든요. 말이 좀 꼬이네요, 계속. 그래서 AWS 선택했는데 결국에는 왜 선택했냐 했을 때 이유는 이제
AWS 이제 매니지먼트 콘솔을 한번 들어가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굉장히 되게 직관적으로 쉽게 돼 있어요. 서버도 이제 바로 가입을 하고 이제 EC2라고 써 있는 그 항목에 가서 서버도 그냥 마우스 몇 번 누르면은 띄울 수 있고, 로드 밸런싱 설정도 마우스로 이제 포트 번호 정해서 서버 리스트에 넣어놓으면 알아서 이제 로드 밸런싱이 되고, 이제 또 RDS 부분에 들어가면은 MySQL이나 뭐 SQL 뭐 어떤 그 DBMS도 쉽게 빨리 띄울 수 있고, 가용성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리플리케이션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되게 쉽게 마우스로 이제 설정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AWS가 이제 지원을 하는 게 웹콘솔도 지원을 하는데 되게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확장성 높다고 볼 수 있는 게 여기 보시면 EC2 run 인스턴스 하면서 이제 명령어로 이제 입력을 하잖아요. 뭐뭐뭐 서버 잘 안 보이나요? 뭐뭐뭐 서버 이제 하면은 이제 이 서버가 자동으로 뛰어올라요. 이게 이제 웹콘솔에서 하는 게 아니라 EC2에서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제공해주는 어떤 CLI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로 이제 서버를 띄우고 내릴 수 있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그 아마존에서 이제 REST API라고 웹에서 이제 이 서버를 그러니까 그 토큰만 있으면은 이 서버를 끄고 내리고 뭐 볼륨 붙이고 뭐 CPU 통계 얻어오고 메모리 얻어오고 막 그런 것들도 이제 할 수 있거든요. 그럴 수 있기 때문에 REST API를 이용한 다양한 외국에서 이제 오픈소스 라이브러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이썬의 보토라든가 이런 것들 뭐 AWS CMD라든가 그런 거 쓰면은 이제 자바나 파이썬 뭐 C++ 어떤 언어로도 이제 AWS 플랫폼의 모든 기능들을 다 주물럭할 수 있고요. 이거를 이제 저희가 잘 활용을 해서 서버 관리나 서버 이제 다운됐을 때 대비나 그런 것들을 이제 자동화시킬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 이미 전 세계 벤처 그 스타트업이 많이 사용한 그 서비스죠. 그러니까 포스퀘어나 징가, 우가 등 딱 봐도 로고만 봐도 뭔가 딱 이렇게 안정감 있고 뭔가 잘 될 것 같고 대박 날 것 같고 약간 이런 느낌이 느껴지지 않나요? 전 그랬거든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AWS를 가입해서 사용을 안 해보신 분들도 혹시 메일을 받아보실 거예요. 이제 보시면은 이게 제가 AWS에서 받은 메일들인데 엄청 많습니다. 이게 왜 많냐면은 이렇게 매주나 한 2주나 3주마다 새로운 서비스를 계속 발표해요. 그게 근데 전혀 저희랑 동떨어진 뭐 로우 레벨의 그런 것들이 아니라 되게 뭐 예를 들어서 뭐 SSD를 지원하는 메모리 캐시가 생겼다 막 이런 것라든가, 그러니까 엄청나게 무섭게 진화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이제 나중에 서버를 뭐 처음에 구축하고 예를 들어서 뭐 퍼포먼스가 안 나온다 했을 때 되게 이제 다른 아키텍처로 바꿀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근에 레디스도 지원하기 시작했고, 그 작년에 이제 AWS가 이제 서울에 아마존 클라우드 프론트 엣지 로케이션을 구축했거든요. 이 점도 이제 되게 많이 이제 기대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도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죠. 사실 개발자분들이 제일 우려하는 부분. AWS 서비스 리전은 USA, 재팬, 싱가포르, 유럽, 시드니밖에 없습니다. 한국이 없죠. 이제 사우스 코리아는 없어요. 일단 국내 사용자가 이제 대부분일 걸로 예상되는 게임 서비스에서 코리아 그게 없다. 사우스 코리아 리전이 없다. 그럼 레이턴시 문제가 당연히 생기겠죠. 걱정스럽겠죠. 그래서 제가 AWS 작년 사용할 때 한번 이제 핑을 재봤는데, 근데 다행스럽게도 계속 이제 AWS 코리아도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요. AWS도 지금 코리아 사용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레이턴시가 안 나온다 했을 때,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2012년 10월 기준으로 80에서 100ms 정도 나왔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물밑에서 뭐 랜선 하나 더 깔고 이렇게 막 100번 더 깔고 해가지고 계속 핑이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50ms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이 점이면은 저희 이제 소셜 게임에서는 만족할 수 있는 수치라고 생각돼서 저희는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고요. 저희 이제 내가 그린 기린 그림이라는 게임은 약간 비동기 이제 게임인데요. 이 게임의 이제 서버 조건을 제가 이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서도 이거는 꼭 서버의 조건에, 그러니까 서버를 운영하려면 이 정도 조건이 돼야 된다라고 했을 때 제가 정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스케일러블한 DB로 이제 수많은 트랜잭션에도 안정적인 데이터 처리나 백업이 이루어져요. 당연한 건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이제 아시다시피 처음 말씀드렸죠. 저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래머 출신이라 서버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아마존이 스케일러블한 DB를 잘 운영해주게끔 그 솔루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말한 스케일러블한 DB나 트랜잭션 같은 거는 큰 이제 뭐 작업 없이도
잘 이제 DB가 운영되고 뭐 백업도 잘 해주고 그러길 바란다라는 점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그림 데이터가 저희가 이제 그림 데이터랑 이제 프리뷰 데이터랑 패스 데이터를 그 저장을 하는데 이 데이터가 이제 손실되지 않고 언제든지 일정 시간 안에 가져올 수 있고 일정 시간 안에 올릴 수 있는 신뢰성 높은 스토리지여야지 서비스가 운영이 가능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에 대한 고려 없는 편리한 서버 매니지먼트. 당연하겠죠. 저는 이제 혼자 개발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고려가 이제 AWS에서 처리해줘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ELB로 이제 로드 밸런싱 같은 것도 이제 제가 막 억지로 이렇게 해서 막 매트릭을 걸고 막 스크립트 짜서 한 게 아니라 쉽게 ELB 같은 건 로드 밸런싱을 이용해서 프론트엔드 서버를 뭐 아침에는 뭐 30대, 저녁에는 5대 이렇게 유동적으로 늘리고 줄일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고요. 참 쉽죠? 그래서 이제 기린 그림을 이제 AWS랑 합체를 해서 서비스를 한번 개발을 했었어요. 개발을 시작했고요. 일단 방금 말씀드린 조건을 AWS에서 어떻게 합치를 시켰냐. 일단은 방금 말씀드린 그 스케일러블한 DB는 아마존에서 이제 RDS라고 SQL이나 뭐 MySQL 같은 걸 쉽게 띄우고 쉽게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용해서 리플리케이션 되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할 수 있었고, 간단한 설정으로 그 메인터넌스 타임을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메인터넌스 타임에는 알아서 아마존이 이제 백업도 해주고, 사양도 이제 제가 만약에 다음에 이제 점검할 때 서버 사양 업그레이드 해라. 그러면은 자동으로 스케줄 돼서 그때 메인터넌스 때 DB 따다다닥 옮기고 그 서버 하드웨어 따다다닥 옮겨서 알아서 이제 다시 재부팅이 됩니다. 이제 그림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S3라는 이제 심플 스토리지 서비스라는 그 무한한 이제 스토리지 그 저장을 무한대로 할 수 있고 일정한 시간에 가져올 수 있고 일정한 시간에 업로드할 수 있는 무한한 만능의 스토리지를 이용했거든요. S3가 이제 그건데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데이터 안정성에 대한 리플리케이션이나 전문적인 관리가 다 자동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저희 어떤 개발 회사에서 가져야 될 어떤 관리 코스트는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AWS는 가상화 서버니까 네트워크 장비나 하드웨어 장비에 대해서 추상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어떤 CPU를 쓰고 어떤 메모리를 쓰고 몰라도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부분이 되게 많은 개발자들이 걱정하시는 게 아니 그런 CPU도 모르고 메모리도 이렇게 모르는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서버를 마음대로 디플로이해 라고 이제 말씀하실 수 있는데, 오히려 그게 저희 같은 이제 개발자 입장에서는 되게 안정된 환경이다. 우린 몰라도 우린 로우 레벨은 우리가 다 처리해 주겠다라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여서 안정감 있게 서버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그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ELB라는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이라고 이제 그 일래스틱 로드 밸런싱 그룹을 생성을 하고 이제 서버를 넣으면 알아서 서버가 이제 그 리퀘스트가 알아서 이제 n분의 1로 하든가 뭐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제 그 로드 밸런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쉽게 로드 밸런싱을 할 수 있었고요. 이 로드 밸런싱 같은 경우에는 후에 뭐 세팅을 바꾼다 했을 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ST API를 이용해서 굳이 아마존 웹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우리 커스터마이징한 그런 로드 밸런싱 그런 알고리즘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웹 서버가 아니라 게임 서버다 했을 때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알고리즘을 설정해서 쉽게 서버를 줄였다 늘렸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 AWS에서 사용하는 오토스케일을 이용해서 서버를 유동적으로 껐다 켜고 그렇게 했습니다. 보시면 이제 동시 접속자와 이제 서버 비용의 상관관계를 이제 표시한 건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람이 많을 때는 이렇게 그 밤 시간에 이제 보통 이제 게임들이 9시나 10시쯤에 이제 피크 타이밍을 많이 치는데 이제 동시 접속자 올라가면 서버 비용도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만약에 동시 접속자 빠지면은 새벽에 이제 서버 비용도 자연스럽게 빠지는 상승의 구조죠. 저 이제 기린 그림의 경우에는 되게 간단한 구조여서 이제 웹 서버 기반의 구조였는데, 디바이스가 이제 HTTPS 요청으로 ELB에서 요청을 받으면은 웹 프론트엔드 서버로 전달하고, 웹 프론트엔드 서버가 이제 뒤에 있는 뭐 S3나 이제 RDS RDS는 아까 말씀드렸던 MySQL 데이터베이스고요. S3는 아까 말씀드린 그림 데이터 저장하는 그 스토리지. 그 멤캐시드를 따로 구축을 해가지고 이렇게 되게 간단하게 운영을 했거든요. 비동기 게임이기 때문에 뭐 ELB의 퍼시스턴트 기능을 잘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복잡한 서버 구조를 갖지 않습니다. 그 ELB는
리퀘스트에 따라서 자동으로 스케일이 업되고 다운되기 때문에 별로 이제 저희는 웹 프론트엔드만 관리해주면 되는 거지 ELB 단에서 뭐 로드 밸런싱을 뭐 더 확충해야 되고 막 그런 그 관리 코스트는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RDS의 경우에 그 멀티 에이지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DB가 이제 그 도쿄 리즌을 사용하는데 이제 도쿄 리즌의 한 지역의 뭐 네트워크가 불안정하다 그랬을 때 이제 다른 다른 리즌 도쿄에 이제 어느 한 지방에 이제 아마존 그 서버 센터 1이 있다고 치면은 다른 지방에 아마존 서버 센터 2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데이터를 자동으로 백업해 주기 때문에 되게 안정성 있게 데이터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이제 웹 프론트엔드는 스테이트리스라 방식이라서 쉽게 오토 스케일링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이제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제 프론트엔드나 로드 밸런스는 방금 얘기 드렸다시피 관리 코스트가 제로기 때문에 다 이제 잘 됐습니다. 큰 이슈가 없었는데 DB가 이제 뻗어버렸어요. DB가 당시 이제 도쿄 리즌에서 쓸 수 있는 아마존 최고의 사양을 사용하고 있었는데 이제 DB가 이제 버틸 수 없었던 환경이 너무나 많은 이제 요청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막 동시 접속자 몇십만 명을 넘고 하는데 이제 RDS 몇 대로는 이제 버틸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저는 거의 진짜 좌절 느낌이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서버 혼자서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훌륭하신 DBA 분이랑 함께 하고 계셔서 되게 잘 유지되고 있는데 그때는 정말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말씀드리면 결국에 이제 문제를 해결했어요. 해결해서 잘 이제 서비스를 유지시켰는데 이제 DB를 이제 RDS에서 다시 이제 EC2로 이제 인스턴스로 다시 옮겼어요. 그러니까 도쿄 RDS가 그 당시에는 이제 최고 사양이었는데 사실 되게 높은 사양이 아니어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 해서 이제 EC2로 옮기자. EC2가 이제 사양이 높으니까 EC2로 옮겨서 직접 DB를 세팅하자 해서 옮겼거든요. 그 당시 한계가 이제 당시 용량도 1테라까지밖에 지원 안 하고 되게 이제 IOPS도 좀 낮고 그 당시 약간 비싼 이제 다이나모 노에스케일 가격이었기 때문에 이게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겠다 해서 직접 서버를 구축하기로 결심을 했고요. 근데 지금 다행인 게 뭐냐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메일로 계속 오잖아요. 노티피케이션 오는 게 뭐 여러분의 그 상황을 잘 봐서 상황을 잘 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RDS를 좀 더 이제 개선을 하고 서버 성능을 올렸습니다. 이런 메일도 오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이나모 노에스케일도 가격이 90% 이상 저렴해졌습니다. 이런 메일도 막 이제 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3테라까지 지원을 하고 3만 프로비전드 IOPS, 그러니까 3만 IOPS인데 3만 프로비전드 IOPS는 약간 이제 보장된 IOPS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쉐어드가 아니라 데디케이트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원하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다시 이제 그때는 이제 RDB 직접 설치하고 카산드라 직접 설치해서 저희가 지금 데이터가 많아가지고 카산드라를 운영했었는데 운영을 직접 했었고요. 근데 향후에는 이제 관리 코스트를 고려해 오히려 지금 이렇게 운영하는 것보다 다시 RDS로 돌려서 RDS 돌리고 다이나모 노에스케일로 돌리는 게 훨씬 싸요. 지금은 비용이 훨씬 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관리 코스트를 위해서 RDS 도입을 검토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 토폴로지는 현재는 이렇게 RDS는 그냥 되게 작은 용도로만 쓰고 있고요. 그리고 EC2 DB에 대부분의 데이터를 마이그레이션 했고 이제 카산드라를 도입해서 이제 데이터를 운영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기린 그림을 운영하면서 이제 AWS를 일단 잘 선택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3억 개의 그림 데이터를 S3에 보관 중입니다. 그러니까 기린 그림의 그림 개수가 현재 3억 5천만 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이제 3억 개 정도를 S3에 보관 중이고 손실률을 체크를 해봤는데 손실률이 이제 거의 제로에 나왔어요. 이제 한두 개 정도 있었긴 했는데 서버 관리에 실수로 좀 있었긴 했는데 아무튼 3억 개 중에 이제 S3를 다 보관 중이고요. 대박이죠. 이제 미래의 후손들도 볼 수 있는 겁니다. 3억 개의 데이터를. 50억 개의 오답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카산드라로 이제 데이터로 이제 보관 중이고요. 안전하게 서비스 중입니다. 절대로 이제 서버 장애나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고요. 이제 클라우드 와치라는 이제 CPU 매트릭이나 메모리 매트릭 같은 거를 볼 수 있는 어떤 AWS 상에서 그런 관리 콘솔의 기능인데 개별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파악한 다음에 자동적으로 CPU가 높으면은 스케일 아웃하고 자동적으로 뭐
좀 사용자가 줄었다 그러면 스케일을 다시 줄이고 이런 식으로 자동적으로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관리 코스트가 많이 적죠. 이제 다수 서버 배포 같은 거는 이제 패브릭이나 보토 같은 서드 파티로 쉽게 해결했는데 이게 되게 쉽게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그 아마존이 AWS 아까 REST API를 지원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REST API를 가지고 만들어낸 무궁무진한 오픈 소스들이 되게 많아요. 그걸 저희는 이제 되게 무료로 가져다가 사용하면서 좀 우리 입맛에 맞게 뭐 좀 알고리즘을 고치고 약간 이런 식으로 해서 배포 방식을 저희만의 이제 배포 방식을 만들었거든요. 되게 이제 쉽게 돼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드웨어적인 문제를 겪은 적이 없어요. 이게 아마존을 사용하면서 하드웨어 때문에 뭐 짜증난다, 아마존 열받네, 막 이런 식의 문제는 겪은 적이 없거든요. 사실 아까 원래 저희가 서버 호스팅을 했었는데 서버 호스팅을 사용할 때보다 훨씬 더 만족도가 훨씬 높게끔 지금 내부에서도 생각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아마존을 더 많이 이용해서 서비스를 런칭할 예정이고요. 하드웨어에 대한 직접적인 경험 없이 개념적인 이제 이해만으로 추상화된 그 구조만으로도 쉽게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는 게 일단 작은 회사나 작은 개발팀한테 큰 이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혹시 좀 지금까지 좀 PT 좀 설명 들으시고 AWS 도입해도 괜찮겠다 이렇게 하신 분 혹시 계신가요? 그냥 혹시 궁금해서 다 계신 거겠죠? 아까 손 드셨던 분인데. 알겠습니다. AWS를 이제 도입을 생각하고 계신다면은, 이제 좀 확인해 주셔야 될 사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경험적으로 깨달은 건데, 바로 계정을 이제 생성해서 카드를 연동하면은 이제 1년간 무료로 프리티어로 사용할 수 있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시다시피 한 유저가 갑자기 딱 계정 생성하자마자 서버 10만 대 써버리면은, 10만 대까지 좀 그렇고, 현실적이지 않죠. 한 2,000대 써버리면은 너무 많은 서버를 갑자기 써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 가입을 하면은 이게 한도가 있어요. 뭐 EC2는 얼마까지 띄울 수 있고, 디스크는 얼마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는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우리가 이제 게임 서비스를 런칭하는데, 이제 유저들이 엄청 막 들어올 것 같다. 막 서버 엄청 늘려야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아마존에서 이제 여기 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그 한도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서비스 한도 요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EC2도 있고 RDS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꼭 필요한 만큼 늘리신 다음에 그 대용량 서비스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프리미엄 AWS 서포트라는 거 있는데 이게 정말 제가 강추드리고 싶은 게 이게 서버가 만약에 막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데 그러니까 서버가 사경을 헤맨다는 게 말을 좀 이상하게 했는데. 하여튼, 제가 잘못해서, EC2의 데이터가, EC2가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이럴 때, 이때 프리미엄 서포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어떤 거냐면은, 세 가지, AWS 기능 중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혹시 내가 뭘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다, 물어보고 싶다 했을 때, 라이브 채팅이나 전화 연결, 이제 게시판 질의응답 세 가지 기능이 이제 재현돼요. 이건 24시간 언제든지 서버민만 하시면은 거의 1분도 안 돼서 답변이 오고, 전화 연결을 요청하시면은 바로 외국에서 1초 안에 갑자기 전화가 오고 막 이런 식으로 되게 빨리빨리 대응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프리미엄 서포트 같은 경우 일단, 들어보시면 이제 프리미엄이 붙은 게 약간 비싸 보이고 약간 뭔가, 돈 한 몇백만 원 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러는데, 이제 전체 서비스 비용에서 추가로 10%만 내면 사용하실 수 있거든요. 이게 어떤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만약에 서버를 이제 테스트로 사용해 보고 있는데, $100 정도 나왔다. 한 달에. 그때 한 10%, 10,000원만 내면은 프리미엄 서포트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제 AWS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프리미엄 서포트도 같이 한번 사용해서 한번 경험을 같이 해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프리미엄 서포트를 사용하면서 되게 아깝다. 이거 괜히 서버 지금 했는데 돈만 더 나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 가진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왜냐면 이게 꼭 장애가 생겼을 때가 아니더라도 이슈나 이런 것들을 이제 이슈를 이제 어떻게 대비하고 싶다, 서버를 어떻게 개선하고 싶다 했을 때, 이제 숙련된 엔지니어 분들한테 대답을 빨리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좋은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좀 사용해 보시면 그 정도로 가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약간 이게 보시면은 약간 영어 페이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어로 질문해야 되고, 영어로 해야 되지 않냐, 좀 두렵다 하시는데, 저는 이제, 저희 서버가, 그러니까 예전에 한번 제가 실수로 다운된 적이 있었어요. 부트로더를 물론 날려가지고, 심하게 다운적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제가 보냈던 메시지가,
뭐 마이 서버 이즈 다운 플리즈 헬프 미 막 이렇게 보냈는데도 다 잘 이렇게 아시아 사람인 거 다 알고 이렇게 잘 뭐 이렇게 했구나, 도와줄게, 잘해보자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도와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괜찮다라는 걸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는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도 많이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서드 파티 애드온 같은 게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rightscale.com 같은 이제 그런 건 AWS 기본 기능을 확장시켜서 뭐 많은 뭐 추가 기능을 사용하거나 이렇게 권한 관리나 이런 걸 할 때 되게 좋은데, 하여튼 그런 서드 파티 솔루션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좀 소개시켜 드리려고 가져왔거든요. 이건 이제 메이데라 클라우드라고, 얘는 베타 서비스긴 한데 좀 잘 보이시나요? 네. 보시면은 이제 왼쪽에 이제 뭐 서버, 뭐 리눅스, 그러니까 레드 리눅스, 윈도우 뭐 이렇게 옵션이 있고요. 이 가운데 이제 그 비지오 같이 이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여기다 이제 그림을 그리시면은, 그림을 그리시고 저장하고 런 스택 위에 버튼, 파란색 버튼 있죠? 이거 누르면은 그대로 그냥 서버에 띄워집니다. AWS에. 이게 왜 가능하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REST API가 잘 지원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한 거예요. 보시면은 여기 연결되어 있는 파란색 고리는 뭐 이제 시큐리티 룰, 뭐 80번 포트를 뭐 저기 그 로드 밸런싱으로 오픈해라, 약간 이런 거고요. 그리고 약간 DB랑 이제 게임 서버랑 이제 연동해서 이제 그래프를 그려놓은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런 것도 한번 이제 AWS 약간 부담스럽고 막 그러시면은 직접 이 메이데라 클라우드를 가입을 해보시고 AWS 가입하시고 쉽게 이제 뭐 시큐리티 넘버 연동시켜서 일단 하시면은 아마 처음 클라우드 접하시는 분도 쉽게 보시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수백만 명의 유저들을 가지신 분들 아마 그러니까 앱이나 게임이나 이제 공감하실 텐데, 그 릴라이러블한 푸시 서비스 만들기가 은근히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뭐 C2DM도 짜증나고 뭐 이게 C2DM GCM으로 바뀌었죠. GCM 짜증나고 APNS도 귀찮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는 이제 아마존 심플 노티피케이션 서비스라, 원래 이메일이나 SMS 같은 걸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보내주는 서비스예요. 원래 있었어요. 약간 큐 방식으로 큐에 넣어두면 메시지가 뭐 릴라이러블하게 전달되는 되게 간단한 서비스였는데, 여기서 이제 모바일을 지원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제 수백만 명 유저들한테 이제 릴라이블하고 패스트하게 이제 푸시 메시지를 보내는 건 되게 부담스러운 일인데, 되게 별거 아닌데 막 짜증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건데, 이제 최근에 이제 아마존에서 지원해주면서 안드로이드나 iOS, 심지어 킨들 파이어까지 쉽게 이제 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아마 얼반 에어쉽이라고 아마 푸시 서비스 푸시를 이제 대신 보내주는 서비스 사용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텐데요. 그거랑 저희도 대체를 하고 있는데, 비용이 거의 한 50% 이상 저렴해서 이것도 한번 사용해 보시면은 되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것도 거의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이제 저한테 메일 온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AWS 콘솔 모바일인데요. 이제 PC에서 이제 벗어나서 이제 직접 아마존에서 만든 앱이거든요. 이게 보시면은 서버도 이제 간단히 껐다 켰다 할 수 있고, 뭐 클라우드 같이 알람 같은 걸 봐서 CPU 매트릭이 높은지 낮은지, 혹은 뭐 서비스 S가 어떤지, 빌링이 뭐 얼마 나오는지 이런 걸 쉽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치맥 한잔 하고 있는데 서버가 다운됐다 그러면 아마존에다 이렇게 앱 켜갖고, 지금 몇 번 서버가 지금 CPU가 높다, 빨리 뭐 해야겠다, 이렇게 조치를 취할 수 있겠죠. 네, 이런 것도 이제 잘 대응하고 있는, 아마존이 잘 대응하고 있는 그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그러니까 클라우드 하면은 이게 좋긴 한데 서버 호스팅에 비해서 그 막 비싸지 않냐 막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하면 약간 비싸긴 해요. 근데 말이 좀 이상한데, 비싸긴 한데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비싸요. 왜냐면은 그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 비용을 아낀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되게 많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 뭐 서버를 세팅하고 OS 깔고 막 이렇게 귀찮은 그런 작업을 이렇게 아마존이 대신 해주니까 되게 좋은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오토스케일링 서비스를, 오토스케일은 무료예요. 아마존에서 지금 뭐 따로 돈을 받거나 하지 않는데, 이게 무료인데, 오토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서버 사용량에 따라서 뭐 서버를 이제 새벽 시간에 끄고 아침에 켜고 해서 비용을 한 30% 정도 절감을 했고요. 그래도 약간 부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좀 서버가 약간 이렇게 비쌀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처음에 서버를 만드시면 그 시간 단위로 요금이 나가는 온디맨드 서비스, 온디맨드 이제 페이먼트인데,
이게 아니라 리졸브드랑 스팟 요금제라는 게 있어요. 스팟 인스턴스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졸브드라는 거는 이제 1년이나 뭐 3년 단위로 계약을 해서 이제 뭐 싸게 좀 공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서비스고요. 스팟은 어떤 특정 시간대에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뭐 싸게 이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할 수 있는 서비스인데, 이제 처음에 딱 게임 런칭했을 때 뭐 온디맨드로 서비스 하다가 좀 한 달이나 한 두 달 정도 지켜보고 아 이제 비용 좀 낮춰야겠다 했을 때 RI 줄여서 RI라고 하는데 이 계약을 이용해서 하시면은 서버 비용을 최대 1%까지 낮출 수 있어요. 되게 이제 많이 낮출 수 있는데 꼭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만약에 더 절약하고 싶고 더 아키텍처적으로 발전을 하고 싶다 하면은 AWS 코리아에 한번 연락을 해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유클라우드만 이제 유클라우드가 유클라우드 말하는 게 좀 웃긴데 하여튼 유클라우드만 한글 지원되는 게 아니라 AWS도 한국분이 되게 많으세요. AWS 코리아 지사분이 지금 한 20명에서 한 20분 정도 되시죠. 뭐 그 정도 되시는데 그러니까 이제 AWS 연락해서 컨설팅 받아오면 제가 그분들이랑 이제 가끔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하세요. 아, 혹시 서버 비용 낮추고 싶지 않으시냐고 계속 물어보세요. 그래서 나는 내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왜 저런 걸 물어보지 했는데 되게 이제 성심성의껏 도와주시니까 한번 연락해 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 한국지사에 한번 연락을 해서 컨설팅 같은 것도 받아보시면 되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박 냅시다. 감사합니다.